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결국 이 청문회 막바지에 윤석열 씨가 윤대진 씨, 즉 자기와 함께 근무했던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씨가 관련된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가 이것이 결국 뉴스타파가 폭로한 녹음에 의해서 이게 드러남으로써 이 사람 윤석열 총장 후보가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은 윤대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 실제로 자기가 소개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윤대진 씨는 지금에 와가지고 그 변호사 이름이 이남석 씨라는데, 이남석 변호사를 자기 형 사건에 소개한 사람은 자기지 윤석열 씨가 아니다. 또 뭐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윤우진 사건에 관계된 것은 윤석열 총장 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윤대진 검사를 통해서다. 이렇게 지금 짜고 나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정말로 법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는 검사들로서 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검사로서 지금 수사할 때 지금 피고인들이 하는 말, 이런 말에 지금 이거 뭐 계속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번복하는 그 말, 전부 다 그 피고인으로서는 번복하는 말들을 하죠. 그 말, 그거를 믿고 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검사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뭐 했어요, 이거? 전부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게. 이 해명을 하더라도 말이지, 분수가 있지. 이따위 해명을 어떻게 검사를, 현직 또 검사이거나 검사를 한 사람들이 이런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딱 이거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 무슨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또 이것이 또 얼마나 또 이 비겁하고 졸렬한 행위인지를 제가 좀 거듭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요, 그때 당시에는 윤대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지금 윤대진 씨가 지금 뭐 검찰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럼 보호 안 해도 됩니까? 윤석열 씨는 말이죠. 즉, 윤대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이 검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검사가 말이죠. 윤대진 씨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대신 나서서 처벌을 못 받게 해주고, 이런 걸 보고 민사상으로는 업무방해라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 이게 공무집행 방해일 겁니다, 이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윤대진 씨가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나서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 자체도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 했으면 또 끝까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 증거가 나오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해명하면 됩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말을 하려 그러면은 증거가 나오기 전에 했어야죠. 증거 나온 다음에 해명하면, 그동안에 지금 검사하면서 말이죠. 증거가 나오는데 증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그런 거 받아들였습니까? 정말 비겁한 자 아닙니까? 또 졸렬한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휘하는 그 검사에 의해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씨는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검찰총장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졸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한때는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죠? 법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또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자기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상부에서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낮추어서 뭐 하는 거라고 보고 그 직을 사퇴한 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각광받았고, 또 저도 그때는 야, 정말 이 사람
진짜 정말 검사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그때 자기가 볼 때 이미 이 박근혜 정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싶으니까 오히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좀 돋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요, 드루킹 댓글 사건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왜? 그때는 내가 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수천 건을 넘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드루킹 댓글 사건은요, 8,400만 건입니다. 이것도 드러난 것이 8,400만 건입니다. 안 드러난 거는 또 더 많다는구만요. 즉, 그때 당시까지 수사해서 나온 것이 8,400만 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현재 윤석열 씨가 이 서울지검장으로 있던 이 서울지검에서는 이걸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굴복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결국은요,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금 박근혜 그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적폐청산하는 이거요, 얼마나 이게 편향된 겁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이 잘못을 굳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서울지검에서는 이걸 전부 다 그냥 형사사건으로 다루어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까? 그 다음 또 이 사람이요,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미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일은 이 정권의 이 고위공직자, 특히 장관이나 이런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청문회 때요, 온갖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온갖 말을 해놔도 임명된 다음에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거가 아주 딱 못이 또 박혔어요. 참나, 이것 보면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김연철 씨 같은 사람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다른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지 청문회 때는 뭐 야당 비위 안 거슬릴 말 얼마인지 해놓고도 나중에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는 그거 안 지키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딱 정권의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도 자기 딴에는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어제도 내가 지적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이 정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자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게 전부 다요, 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만약에 조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불신인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요, 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이것을 동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검찰은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검찰권 행사를 할 자세가, 의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인정하느냐? 정말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인정하느냐? 현재의 정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굴종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까? 국민 여러분. 우선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이 거짓말이 또 이 해명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이게. 특히 고위공직자가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은
자기가 소개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또 변호사법 위반만이 아니라 이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전혀 이거는 내가 이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직권남용 같습니다. 즉 소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 변호사를 소개해서 변호사로 선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사건 잘 좀 무마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 형법 몇 조에 위반되는지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 일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놔 놓고 말입니다. 그 윤대진 씨가 변호사 소개했다 하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했다 하면, 그럼 자기가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죠. 또 자기가 하면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느냐? 내나 똑같습니다. 자기도 그때 당시에 검사니까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선 거짓말 한 것도 잘못이고, 또 거짓말에 대한 해명도 설득력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검찰총장이 안 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런 위법에 대해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사람을 끝까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겁니다. 왜? 이런 게 흠결이 안 드러난 것보다도 문재인 정권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왜? 이런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더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특히 선거를 앞두고요, 야당 죽이는데 이 사람을 이제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야당 죽이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는 이미 살아있는 권력에 죽은 노릇을 한 그 전력 때문에도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임명할 겁니다. 그래야 더 맹종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사정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검찰총장에 임명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